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다처럼 잔잔하지만 깊게 파도치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맞은 은퇴, 믿었던 리조트 투자로 모든 걸 잃고 다시 바다로 돌아온 한 부부의 기록입니다. 돈을 잃고도 사랑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실래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진짜 인생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아입니다. 58해를 살아오며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는 바쁘고 삶은 늘 일정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면 언젠가 마음 편한 날이 오리라 믿었죠. 퇴직이 다가오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쉬자. 바다 근처에 조그만 숙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즈음 신문에서 작은 광고 하나를 보았습니다. 정부 인증 관광 리조트, 연 10% 수익, 숙박권 제공. 처음엔 그냥 스쳤지만 남편이 그걸 찢어들고 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지 않아? 며칠 뒤 우리는 무료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호텔 강당엔 우리 또래 부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강사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요즘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안정 투자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화면 속엔 반짝이는 바다와 유리창 너머에 햇살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곧 우리의 노후가 될 것 같았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잖아. 이젠 조금 누려도 되잖아. 그 한마디가 오래 묵은 피로를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행복과 불안이 동시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떨림이 나중엔 눈물이 될 줄은요. 며칠 뒤 우리는 직접 리조트를 보러 갔습니다. 남해의 바다는 상상보다 더 푸르렀고 햇살은 따뜻하게 등을 덮었습니다. 막 완공된 리조트는 반짝였고 입구에는 달빛 리조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인사하며 사진을 찍어 주었고 그 사진 속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숙소 창가에 앉았을 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 바다. 이제 우리 집 앞바다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노후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날의 달빛은 참 따뜻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수십 년의 고생 끝에 찾아온 고요한 평화. 우리는 그게 오래 갈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리조트가 문을 연 첫 여름, 우리는 매일 아침 바다 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방 안엔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 정원을 손질했고 저는 손님들이 묵을 객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리창을 닫고 침대를 정리하며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한데 섞여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자주 말했죠. 이곳은 돈보다 마음이 남는 곳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멋지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 매출이 적어도 손님이 웃고 떠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운영사 직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자주 들르던 본사 팀장이 한 달째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수익은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 한마디가 유난히 길게 남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약정대로라면 벌써 세 번째 입금이 돼야 하는데. 저는 괜찮을 거라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 즈음 리조트 로비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이 하나둘 바뀌고 전화선이 자주 끊겼습니다. 어느 날은 예약 손님이 몰려왔는데 예약 기록이 전산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서버가 잠시 오류가 있어서요. 그날 밤 남편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출렁였지만 그 얼굴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하야,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의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본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메일도 반송됐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했지만 그 일시적인 불안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름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빛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가을, 리조트 주변의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프런트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수익금은 여전히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본사로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만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전화를 연결 중입니다. 그 문장이 끝날 때마다 통화는 끊겼습니다. 남편은 매일 서류를 꺼내 들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이거 3개월이면 1,500만 원이 밀린 거야. 그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동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미뤄둔 의심들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직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관리동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설마 망한 건 아니겠지. 남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리조트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차창을 두드리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다른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분 역시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본사 직원이 다 바뀌었대요. 연락이 안 돼요. 그 말에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통장과 계약서를 번갈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믿었나 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운영 대행사 리조트 본사. 봉투 안에는 짧은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사정으로 일시 중단. 추후 공지 예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괜히 시작하자고 했지. 그 말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마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선은 여전히 끊긴 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리조트 앞 도로에 낯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폐업 안내, 관계자 외출입 금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젠 문이 굳게 닫히고 안쪽엔 먼지 쌓인 의자들만 보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철문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믿은 리조트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운영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습니다. 이메일은 반송됐고 사무실 주소도 사라졌습니다. 한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장의 계약서가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었고 우리 노후는 그 종이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던 어느 날 남편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불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병실 창문을 닦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멀리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바다가 이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약속의 장소였던 그곳이 이젠 상처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나는 조용히 병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열자 달빛 리조트 간판 아래에서 웃던 우리 모습이 나왔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던 그날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속 웃음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하야, 미안하다. 내가 괜히 욕심을 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결정한 일이었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죄책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의 바다가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그 물결이 우리의 인생을 천천히 삼켜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태어나던 날 우리는 더 이상 바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리조트는 완전히 폐업됐고 그곳에 있던 짐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반지하, 창문 하나뿐인 방.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요즘 월세 오르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에서 내린 박스들을 보며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이사하네. 그 웃음이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싱크대가 낡았고 창문 밖엔 계단 밑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커튼을 달고 나는 냄비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방 안에 작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먹으니까 좋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바다 냄새는 없었습니다. 대신 도로 위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잠들기 전 나는 벽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잃은 게 돈일까? 아니면 시간일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돈도 시간도 결국 다시 만들 수는 있다고.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비록 여긴 반지하라도
둘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만의 리조트를 다시 만들어 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발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무언가 다시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직 답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이 오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화야, 우리 한 번만 더 가볼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곳은 모든 걸 잃었던 그 리조트였습니다. 한때 꿈의 장소였고 이제는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차를 몰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흩날렸지만 그 풍경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봄 노래가 흘렀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녹이 슬어 있었고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달빛 리조트라는 글씨 중 비참한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나는 냄새가 낯익었습니다. 바다 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우리가 처음 꿈꿨던 그 봄의 냄새. 남편이 천천히 리조트 앞에 섰습니다. 은하야,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무너진 곳에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여기서 다시 일어서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근처 철물점에서 낙과 빗자루를 샀습니다. 먼지를 털고 잡초를 베며 하루 종일 손을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고 삶이 내 손바닥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벽에 붙은 낡은 안내문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우리 이름을 붙이자. 나는 문득 웃었습니다. 이름이요? 그래. 그냥 은하의 바다. 어째? 그 이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철문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변했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민박집에 묵으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잃었던 하루를 되찾고 싶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래된 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기억의 자리에서 조용히 새로운 삶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다시 바다 곁에 있었습니다. 폐허였던 리조트 터 한쪽에 조그만 컨테이너를 세우고 낡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하루 한 팀만 받는 숙소, 은하의 바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와 바람, 그리고 우리뿐이었죠. 남편은 직접 의자를 만들고 나는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낮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김밥을 싸고 밤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조용히 여행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정말 묵을 수 있나요? 그 목소리가 어쩐지 반가웠습니다. 그 첫 손님은 혼자 온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곳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한 마음을 달래러, 누군가는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작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에게 상처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바다가 됐어요. 어느 날 젊은 여행객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곳 SNS에 올려도 되죠? 정말 멋져요. 그날 이후 예약 전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풍족했습니다. 남편은 손님들이 떠난 뒤마다 빈 방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이게 진짜 수익이야. 누군가가 웃고 갔다는 거.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밤이면 우리는 현관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많던 밤, 바람이 차던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이렇게 함께 있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하야, 처음 우리가 꿈꿨던 리조트는 돈 버는 곳이 아니었잖아. 그냥 마음이 쉬는 곳이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결국 우리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파도 소리에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처음 리조트를 보러 갔던 그날의 우리가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조용히 흘렀습니다. 은하의 바다 간판이 햇살에 조금씩 바를 만큼 우리는 그곳에서 계절을 6번이나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바람은 같은 방향으로 불었고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밀어 올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마당을 쓸고 나는 커피를 내리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평화였습니다. 가끔은 예전 리조트 사진을 꺼내봅니다. 화려한 조명, 대리석 로비,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 속에 나는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지금의 초라한 숙소에서 나는 비로소 나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같은 피해자 모임에서 알던 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일부 배상 판결 났대요. 우리가 낸 증거 덕분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잔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결국 우리가 잃은 게 다는 아니었나 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돈은 사라졌지만 그걸 이겨낸 시간이 남았잖아요. 우리는 함께 해변으로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지난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멀리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힘들었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흔적이 고요한 자부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의 소리로. 숙소 앞 현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삼켰던 날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안아주네요. 남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인생인가 봐. 무너져도 다시 오는 파도처럼 사람도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나 봐. 해가 저물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고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눈물, 후회, 분노가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마음속엔 잔잔한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처럼 그러나 전혀 다른 울림으로
바다가 우리를 삼켰던 날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안아주더군요. 무너졌던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에도 작은 파도 하나를 남겼다면 그 마음 그대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또 한 번의 다시 오는 파도입니다.